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뜯어보니까 과대 포장이긴 하지만,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따뜻합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과대 포장돼 있어요. 실속은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고요.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훌륭하세요. 이룰 성자, 클 태자. 우리 김성태 다음에 시험장으로 나가신다고 올해 이번 달에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분은 항상 어떤 분위기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네, 술을 못 먹지만 동료들이 술 한잔 하고 가자고 하면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걸 좌시라고 하거든요. 자리를 채워주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나 자리를 채워준다는 것. 중요하죠. 이제 행사국장 하고 계신데 어떤 행사를 준비해서 집행하는데 참여들이 저조하면 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참여해준 동료들이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죠. 저도 강의 진행하면서 좌시를 느낍니다. 좌시야말로 정말 큰 보시 중에 보시로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김성태님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짜증내지 않고 좌시하는 거를 볼 때 역시 커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일이신 거예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Happy Birthday to you. 네. 그리고 은교님도 역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있어서 꽃 중에 꽃입니다. 그죠? 무슨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인데 가장 아름다운 꽃이리어서 분위기를 활짝 피워주고 있는 은교님도 또한 고맙고요. 양동기님은 실속은 없어 보이지만 네, 리액션이 좋아요. 항상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스, 오케이, 부득이 메이커예요. 제가 딴지를 거는 사람이 양동기님밖에 없어요. 누가 만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네,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데 아까 오늘 프렌들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화두로 던진 게 뭔지 아십니까? 좋아 석습하세요. 천천히 조근조근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골프를 잘 하시는데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망치는 게 뭐냐면 서툴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여유 있게 치면 훨씬 더 멋있게 칠 수 있거든요. 폼사하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 석습이라는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두 번째 던져드리는 게 뭐냐면 프렌들리예요.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살갑게 말을 하여라. 말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복장을 이렇게 하고 왔더니 양동규 님이 저한테 오늘 무슨 행사를 치렀느냐고. 네, 행사를 치렀죠. 점심에 설동호 교육감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4명이. 근데 그분에게 제가 추천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감이라서 이 추천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디에 글이 올라오는 게 사전 선거운동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써주고 싶어도 못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예산 5가 저는 아사면 신창 읍내리입니다. 이웃집 어르신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호영호지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는 형님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추천사는 제가 써주시든 안 써주시든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다만 책이 나오면 축하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함께 하십시다. 그랬더니 염홍철 전 대전시장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동호 총장님은 초등학교 영어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총장 2번 역임하시고 교육감 2번 역임하시고 내년에 3선을 도전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운이 좋았다라고 운을 핑계 대시더라고요.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좋으려면 노력이 따라야 되거든요. 엄청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거기다 겸손하십니다. 말씀 중간중간에 죄송하지만 윤총 박사가 계신데 죄송하지만 말을 넣는 거예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모로 보나 이웃집 형님이시다. 앞으로 5월 달에 만날 때는 호영호자 해주세요. 치영아라고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홍철 시장님 다음으로 총장을 하셨거든요. 염 시장님을 굉장히 존경하시더라고요. 대전에서 약주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용철. 네, 염홍철 시장님. 네, 맞아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죠. 염홍철 시장님은 그 석고주, 소위 폭탄주를 20잔, 30잔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고 나도 그 다음날 거뜬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염 시장님을 존경하시는데 그 자리에 합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셔서 5월 달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는데, 그걸 또, 그냥, 흘리지 않으시고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살갑게, 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책이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걸 좀 바꿔서, 라이브 스피치, 네. 살아있는 스피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잡담력이 분위기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양동기 대표님이 분위기를 살리는 메이커잖아요. 프렌들리. 그래서 양동기님을 보면 프렌들리가 생각이 납니다. 살갑게. 네. 형식을 깨고, 네. 교과서적인 뻔한 스토리는 거두절미하고, 항상, 반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런 스피치가 먹히고, 그런 컨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실은 책을 쓸 때마다 제가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번 책도 더 많이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에게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프렌들리입니다. 프렌들리. 살갑게 말하라. 그러려고 하면 너무 틀에 박힌 말을 하지 말아라. 여기 나오신 수강하신 일기생이 계신데 그분은 반듯해요. 네. 법조인이거든요. 반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프렌들리, 좀 더 살갑게, 형식을 깨라. 너무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하지 말아라. 네, 살갑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살가워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멀리 두려면 정중하게 대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호칭부터 좀 살갑게 대하면 근본에 가까워져요. 말을 확 놔버리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 확 가까워집니다. 3F라고 해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Fast 시작. Fast가 뭐죠? 빠르게. 빠르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순발력, 재치 있게. 네, 재치 있게. 이게 Fast를 저는 리액션으로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순발력을 발휘해야지? 그냥 반응을 민감하게 보여주는 게 순발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반응. 무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순발력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프렌들리는 형식이나 예의 발음을 깨라.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부터 부드럽게 그리고 살갑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변화무쌍한 표정과 제스처가 들어가면 훨씬 더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란하게 제스처 쓰면서 말을 풀어가시면 훨씬 더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프렌들리. 그 다음에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따라서 하시죠. 프랭크. 이건 뭘 얘기하죠? 솔직함. 여러분들은 솔직한 편이십니까? 그렇게 묻는 저는 솔직한 편인가요? 솔직하려고 무던히 애쓰죠. 결국 최후의 수단은 솔직함이고, 네. 결정적인 건, 네. 솔직함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연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가려지나요? 아닙니다. 1시간만 지나면 다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네. 이런 블랙박스니 뭐 다 있어가지고요. CCTV 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짓말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고 어떤 사건, 사연을 풀 때에는 프랭크하게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 거기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정사각형의 색칠을 한번 해보시는데 양농기님은 도대체 교육받으러 오시면서 교재를 가져왔습니까? 많은 필 가져왔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가져왔어요. 아, 선물 가져왔군요. 제가 딴지 걸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양동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은 아무것도 안 가졌잖아요. 네네. 네. 선물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색칠을 한번 해보는데 상상으로 색칠하세요. 양동기님은. 네. 색칠 하셨죠? 색칠 한번 해보세요. 정사각형에. 짐승만도 못한 놈을 한 색깔로. 아니요, 정사각형에 색칠을 해보시라고요. 한 색깔로요? 아, 뭐 다양한 색을 써도 좋고요. 색칠 한번 해보시죠. 짐승만도 못한 놈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니, 이 정사각형 있잖아요. 이 정사각형에 색칠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해보시죠. 양동기님은 입으로 하지 마시고 상상으로 하시고, 은견님이나 우리 성태님은 실제 펜을 가지고 계시니까 색칠해보세요. 몇 쪽이냐면 21쪽이에요. 색칠해보세요.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떻게 색칠하냐면 대개가 다 10명 중에 10명이 이 정사각형 안에다 칠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분이십니다. 바깥으로 그릴 수도 있거든요. 이 마카라고 하죠. 제품을 디자인해 놓고 디자이너들이 이제 색을 입힐 때가 있습니다. 승용차, 네, 모델 다 디자인해 놓고 색을 입힐 때 마카 가지고 쫙쫙 그려주거든요. 밖에서 바깥으로 그려줘야 색이 곱게 있겠죠. 서양인들은 색칠하라고 하면 막 이렇게 칠하거든요. 근데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요 틀 안에다 칠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 시작.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 언제 제가 이 정사각형 안에다 칠하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정사각형에 색칠해 보세요. 그럼 색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 안에다 칠합니다. 뭐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남녀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외딴 집에 갔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가서 그 남녀가 이제 혼숙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성이 같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불을 펴놓고 자는데 선을 그는 거 아니에요. 여길 넘어오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근데 안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 그리면 실은 짐승만도 못한 분이 되는 거죠. 바깥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규정의 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규정해 놓은 틀을 깨는 것, 이게 파격이고 이게 형식을 깨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선, 예의, 규정을 깨는 것도 실은 파탈이다. 거기 파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한번 파탈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파탈. 파괴한다, 일탈한다. 이게 파탈이에요. 제주도 갔다 오신 거 파탈이에요. 일상을 벗어났잖아요. 파탈이에요. 너무 정중하게 스피치를 풀어가는 것도 파탈적이지 못하다. 때론 파격적인 그런 내용과 그런 형식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제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행동력 강화 훈련을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로, 나의 두 눈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나의 입술은
창의적인 설득력으로 나의 가슴은 뜨거운 정열로서 나의 두 다리와 두 팔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나는 성공인이다. 근데 저는 목소리에 힘을 뺐어요.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나의 머리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로, 나의 두 눈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노래하듯이 링 아나운서처럼 길게 빼주는 겁니다. 나의 입술은 창의적인 설득력으로, 나의 가슴은 뜨거운 정열로서, 나의 두 다리와 두 팔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나는 성공입니다. 힘을 빼고 여기를 쥐어짜지 않고 배심으로 끊어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했죠? 제어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파격, 파탈, 형식의 틀을 깨고 짐승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